노력,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나의 경쟁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상상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면역력 얘기입니다. 이 면역력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무슨 면역력이 상상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는.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좀 이 과학적으로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알아볼까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저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까지는 모르겠고.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죠. 건강해야 모든 그렇죠. 걸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일 텐데 오늘 또 28번째 확진자가 네네. 나왔어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건가 맞아요. 싶었는데 이제 퇴원자도 좀 생기고요. 네. 근데 오늘 또 확진자 나오면서 어머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기자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시나요? 네, 저도 마스크 같은 거 답답해서 잘 안 쓰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좀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는 곳에 갈 때는 최대한 이제 챙겨 쓰는 편이고요. 또 이제 손소독제 이것도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저희 가족들 걱정이 대단한데 아무래도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제 혹시라도 걸리면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손을 너무 자주 씻었더니 얼마 전에 한 청취자분도 문자 보내셨는데 손이 다 이제 너무 건조해서 트는 거예요. 너무 자주 씻다 보니까. 부작용이 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봄 되면까지 계속 건조할 텐데 네.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개인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지키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주변에 이런 확진자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좀 떨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너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네. 또 이 동선 같은 게 멀지 않은데 많아가지고 이 접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겹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지금 백신도 없고요. 그렇죠. 딱히 이 코로나에 딱 맞는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방법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백신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신종, 변이 돼서 나타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DNA라든가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네. 이렇게 변이된 신종 병원균이 나타나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백신 개발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이걸 사람한테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백신 개발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력을 네. 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사실 이런 특정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면역세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인체를 지키는 어떤 군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인위적으로 만든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병원균 세포에만 대항할 수 있는 일부 물질입니다. 근데 이 우리 몸속 면역 시스템은 병원균 전반에 발음이 어렵네요. 병원균 전반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방어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강화해 놓으면 어쨌든 어떤 병원균이든 간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처럼 변이가 돼서 나타나는 바이러스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면역 체계가 증상을 좀 악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로 인해서 병이 더 심할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면역 체계가 거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난달 말에 이 중국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때 초기 확진 환자 44명의 진료 기록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내용을 보면 이 환자 대부분이 증상이 나타나고 한 일주일 만에 입원을 했고요. 이 가운데 입원한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입원하고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와요. 그리고 보통 한 2, 3일 안에 입원한 지 2, 3일 안에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가 호흡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5%는 사망을 한 걸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보면 감염이 되고 나서 질병이 아주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가 많다는 건데 네. 이 연구팀은 그 원인을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사이토카인 폭풍. 네.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의 이 면역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 조절제입니다. 좀 네. 어렵죠. 이게 쉽게 말하자면 면역 세포가 이 사이토카인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사이토카인이 뭐 세포 자체의 어떤 뭐 증식이라던가 뭐 사멸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에는 가장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여기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떤 변이된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이토카인이 통제되지 않을 만큼 아주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이게 결국은 정상 세포들까지 공격을 해서 2차 감염으로도 이어지는 어떤 이런 과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겪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니까 말씀하신 대로 싸우려는 군대 숫자를 지금 되게 많이 생성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해치지 않아도 될, 해치면 안 되는 정상 세포들까지 공격을 해서 네. 다른 어떤 감염까지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정말로 그냥 자연적인 반응들인 건 거잖아요. 그렇죠. 몸속의 어떤 면역 체계의 반응인 건데 이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특히 이 젊은 층에서 이런 과다 분비가 일어나기가 쉬운데요. 네. 아무래도 면역력이 가장 강할 때가 뭐 이런 젊은 층들 보통 한 20,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좀 사이토카인 폭풍에도 취약하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던 메르스 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죠. 이때도 보면 감염자 가운데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38%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사이토카인 폭풍의 영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면역력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고 내 몸을 보호하려던 게 오히려 내 몸을 해치게 될 수도 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일단은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면역력을 유지하는 방법 혹은 높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요즘처럼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날이 많이 풀리긴 했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면역력이 그만큼 우리 몸의 체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감염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건데 우리가 겨울에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만큼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이 감기 바이러스도 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야외 활동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또 추울 때는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 가서 좀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뭐 외출할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모자나 목도리 챙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외부 온도에 맞춰서 이 체온을 잘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마스크를 써도 일단은 뭐 꼭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네. 이제 평상시에도 겨울에는 방한용으로 마스크를 쓰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공기 때문이잖아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때문인데 이런 춥고 건조한 날씨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도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이 호흡기의 점막을 마르게 해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어떤 기능을 좀 떨어뜨리게 하는데 네. 동시에 이 바이러스한테는 가장 활동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를 좀 살펴보면 실제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20도이고 습도가 40%일 때 이 48시간 이상 생존을 한다고 나타났고요. 네. 반대로 온도가 한 10도 올라가서 30도 정도가 되고 습도가 한 2배 정도, 80% 정도로 높을 때는 8시간밖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오히려 온도가 높을수록 좀 생존력이 떨어지는 네. 건 거군요. 우리가 흔히들 겨울철에 이제 따뜻하게 해야 한다. 네. 뭐 이렇게 체온 유지해야 된다. 내복 챙겨 입어라.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거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네. 그리고 저는요. 좀 누가 이게 좋다더라 얘기한 건 아니지만 혼자 생각에 면역력 강화하려면은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서 네. 집에 쌓아뒀던 거 이제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요즘에 이제 안 그래도 이 건강 보조식품 이런 비타민 같은 영양제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건강 보조식품과 어떤 면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견이 많이 나뉘는 편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비타민의 경우도 몸 상태가 아주 많이 약해진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네. 또 요즘 흔히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효과를 좀 증명을 하려면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뭐 영양제가 아니라도 사실 그냥 우리 주변에 좋은 식품 챙겨 먹는 것도 면역력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경우 요즘 이제 마늘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들 이 면역력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 에너지 대사를 좀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뭐 양파 같은 경우도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뭐 키위라든가 고구마, 토마토 이런 음식들 같이 먹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니까 뭐 챙겨 드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겠죠. 네, 물론 비타민 자체가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영양제를 우리가 먹는 건데 골고루 앞서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오프닝에서 신종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일상 풍경 중에 외식보다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맞아요. 네. 했는데 이런 것도 골고루 챙겨서 드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요. 뭐 잠도 8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또 이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름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시면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앞에서도 저희가 뭐 건조하고 추운 차가운 공기 안 좋다 이런 얘기 했는데 미지근한 물이나 뭐 따뜻한 차 같은 거 자주 드시는 것도 요즘 같은 계절에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면역력을 좀 높여 놓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면역력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손 씻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감염병 예방에는 사실 이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평균 3,000번 정도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해요. 또 이 손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만 씻지를 않아도 세균이 한 26만 마리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손만 잘 씻으면
독감 같은 어떤 호흡기 질환을 한 20% 이상, 2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손 씻기만으로도 여러 종류의 감염병들을 절반 이상, 뭐 많게는 한 70%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손 씻기, 뭐, 면역력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도 좋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네요. 네, 뭐 손만 잘 씻어도 뭐 예방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또 손을 씻을 때는 올바로 씻는 거 이것도 중요할 텐데 네. 뭐 비누나 요즘에 전용 세정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용해서 30초 이상 꼼꼼히 닦아주시는 게 좋고 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이렇게 좀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어떤 딱딱한 물체 우리가 흔히 뭐 만지는 가구라든가 문손잡이나 이런 곳에서도 한 24시간까지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지는 것들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휴대전화 뭐 그 리모컨 이런 것들 다 생활 주변에 있는 이런 제품들의 위생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감염병 예방에는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저도 휴대폰 만지면서 아, 휴대폰이 변기보다 더럽다고 하던데 네, 라는 얘기 많이 생각했었는데 하죠. 네. 잘 닦아야겠습니다. 네. 특별한 예방법이 없는 만큼 생활 속에서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오늘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